줌을 활용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현재 그 서버의 속도도 현재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줌을 활용을 한 수업을 보조로 사용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줌이라는 건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원격지에서 서로 화상 채팅을 통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줌이라는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설치 파일을 윈도우랑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좋겠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우리 교육자료실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원격회의용 줌 설치 파일이라는 이 글에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줌으로 검색을 하셔서 앱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윈도우에서 설치를 다 끝내고 설치가 끝나면 줌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실행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그 줌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새 회의라는 거를 선택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새 회의, 새로운 수업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이제 음소거와 비디오 시작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음성과 영상으로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웹캠과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얼굴은 상대방한테 알릴 필요는 없고 목소리만 알리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비디오 시작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빨간 줄이 그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영상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소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나면 음소거 역시 빨간 줄이 그려졌는데 그리고 나면 상대방한테 나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상은 전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리는 전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초대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초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스피커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 말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스피커는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초대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회의에 초대하기 위한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URL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관련된 URL이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의 비밀번호, 상대방이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의 비밀번호도 따로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URL 복사입니다.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수업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복사된 URL을 상대방 학생들에게 전송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톡으로 상대방한테 그 전송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그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고요. 거기 학생들한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전송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톡으로 저 문자를 받겠죠. 그러면 저 링크를 학생이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줌을 설치를 합니다. 이제 줌을 설치하고 학생, 이거는 이제 학생 스마트폰입니다. 학생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내 모습은 어떠한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오디오 참가, 비디오 중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저는 비디오를 중지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중지시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오디오를 켜놓게 되면 학생들 주위에서 나는 소음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비디오도 중지시키고 오디오도 참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자인 저의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오디오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할 학생만 저 오디오 참가를 풀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디오를 이제 잠가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PPT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해서 학생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이게끔 한 장면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학생들 화면을 이렇게 학생들 스마트폰 화면에 제 컴퓨터에 있는 PPT 화면을 이렇게 공유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그 링크를 열었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그 노트북 또는 그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줌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만약에 없으면은 얘가 이제 다운로드 받고 설치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줌을 열게 되면 이건 이제 학생들 컴퓨터 쪽에서 하는 겁니다. 예, 학생 컴퓨터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뜹니다. 비디오 미리 보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하겠다를 클릭을 하면 이제 나의 나라는 건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 비디오가 전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참여자가 3명입니다. 컴퓨터 참여자가 2명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참여자가 1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의 소리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나의 비디오를 상대방한테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 다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여기 갤러리 보기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요 갤러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3명일 때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지금 지워서 빨갛게 나온 거고요. 이게 각각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네모칸 안에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지금 수강생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까지 이제 다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마이크가 빨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쭉 사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오디오를 죽여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소리를 이제 교수자인 저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다 끄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표시가 뜬 겁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 껐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다 끄고 일단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는 그 소음들이 다 전달이 되는데 저한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오디오를 다 키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열었고요. 거기에 학생들한테 들어오게끔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타이핑을 통한 문자를 통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한글 파일이라든가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공유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PPT 파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PPT 파일을 학생들한테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전체 화면에다가 뿌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쇼 화면 자체를 조그맣게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쇼 설정에서 여기 쇼 형식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먼저 여기 제 화면에서 밑에 있는 그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화면을 공유할지를 선택하게끔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 이거는 이제 이거 지금 이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화면이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의 윈도우 화면 전체를 공유하고 싶다,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되고요. 만약에 화이트보드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이트보드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판사하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파일이라든가 폴더라든가 카카오톡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각자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 공유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유가 끝났다. 이제 수업이 끝날 때 되면 공유가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 공유 중지 버튼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화면,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만 공유가 안 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강의하고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기록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있는 모든 소리와 화면과 그런 학생들의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영상으로도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도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중지 버튼 누르시면 그 기록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회의에서 회의 종료를 눌러가지고 이걸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오디오 파일과 줌에서 만들어준 비디오 파일 두 가지를 얘가 자동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폴더에 가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거나 들어보시면 여러분 수업한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줌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 수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